안녕하세요. 버저비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3분이네요.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2%대 그리고 1%대 지금 밀리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계속 밀리고 있네요. 13%까지 밀렸다가 11%대 끝난 다음에 반등하고서 다시 이제 밀리고 있네요. 오늘 하루 이틀 3일 만에 고점 대비 4일 만에 8%가 하락을 했어요. 오늘도 지금 계속 지수가 하락 중이어서 저도 종목 없이 그냥 무포로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참 많이 힘든 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그런 지수의 모습이네요. 어제 미장은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죠. 제가 원래 지수 얘기랑 해외 증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지금은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내리도 않았어요. 0.25% 보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또 이렇게 강하게 밀리고 있네요. 그리고 미 선물을 한번 보면 지금 야간 선물인데요. 내려가고 있잖아요. 어제 이제 뭐 0.25% 상승해서 끝났으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이렇게 되면 일단 개파락 시작을 했다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밀리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지수가 밀리고 있어서 저도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허약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감기에 걸리는 그런 허약한 증시인 것 같아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죠. 근데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도 나중에 이렇게 지수가 계속 밀리면 결국은 이것도 줄어들겠죠. 지금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진 않은데 좋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계속 점점 줄고 있고 7조 오늘은 거래대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외국인들은 연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네요. 아마도 대외적인 숙제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갭뜨고 밀리고 다 음봉이고 현재 저는 오늘 보유 종목 없고요. 매매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관망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ABL 바이오 시간에 상승하다가 지난주 영상이 아마 제가 찍을 때 한 종목 들고 있었던 게 그 ABL 바이오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부 좀 익절하고 얼마 갖고 있지 않았어요. 3,500 정도 갖고 있다가 2%대 손절을 했습니다. 2.46% 바닥에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매도했는데요. 여기서 팔았다면 뭐 사실 손실 없이 팔 수도 있었지만 뭐 그거야 또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거죠. 그리고 그 뒤로 거기서 매도를 안 했다면 20%를 물려 있었어야겠죠. 근데 이 종목이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의 매도 주체가 계속 매도를 해주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버티고 있다. 걔네들의 매도가 멈추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에 하한가를 들어갔어요. 시간에 소폭 상승 중이었는데 이 종목은 다행히 그래도 큰 손실 없이 2.46% 손절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손실이 크지 않았었고요. M83이란 종목 수익을 잘 냈습니다. 이 종목으로 9.79%, 10%, 12%대 보고서 팔았네요. 제가 여기서 또 한번 매수했다가 상한가 들어갈 때 또 추가 베팅을 했어요. 그래서 한 2% 정도 수익으로 넘어왔었고 한 3.5%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추가 베팅해서 한 뭐 2%까지는 아니어도 수익으로 넘어왔었어요. 아침에 갭 뜨고 조금 상승할 때 매도를 했는데요. 좀 아쉬웠어요. 제가 매도하고도 한 5% 정도 더 가서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최고점에 못 파니까요.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M83이란 종목으로 토탈에서 한 11% 정도 수익을 보고 팔았네요. 어제 그 ICTK 이 종목 여기가 이제 한번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었고요. 요 구간이 매수 타이밍 부근이었는데 저는 요 구간을 건너뛰고 한 템포 더 아래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왜 여기서 샀을까 그게 이해가 되죠. 평단 위에서 전량 익절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13%가 반등을 한 거예요. 제가 매수하고서도 한 10% 정도 밀렸지만 추가 베팅을 4.5% 정도 물려 있었거든요. 더 밀리면 이제 손절해야죠. 뭐 어쩔 수 없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원칙대로 매매해서 또 잘 빠져나갔는데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뭐 밀렸다가 또 상한가를 갔다가 아침에 갭 뜨고 지금 밀리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냥 요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ICTK는 상한가까지 들고 있었으면 근데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주식에서 만약 2%라는 건 없으니까요. 뭐 팔았으면 판 거지 뭐 만약 들고 있었으면 못 들고 있으면서 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저거 보면서 아유 두야 또 그랬었죠.
유라클 어제 또 한번 멋지게 반등 나왔는데 이 종목을 요런 데서 한번 샀다가 여기서 샀으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또 풀릴 때 여기서 밀릴 때 좀 사가지고요 올라갈 때 수익을 봤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산 거는 거의 이제 익절이 된 거고 토탈 한 1.5% 정도 수익이 났어요. 여기 있을 때가 거의 이제 매수가보다 조금 아래? 지금 매수가가 한 요 정도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약수익 보고 그냥 팔았습니다. 유라클 보면 되게 비슷하게 매매하고 있죠. 유라클도 그렇고 ICTK도 그렇고 M83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시간에 매매했던 종목은 한농화성입니다.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갔었나요? 이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가지는 않았고 8.3% 저는 한 4.5% 2% 먹고 팔아서 욕심없이 잘 팔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농화성도 크진 않았지만 약수익을 잘 줬고 저는 그냥 욕심없이 거기서 잘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주에 매매했던 내역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매매가 진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드는 이유는 당연히 지수가 이제 좋지 않고 강한 종목들이 지금 딱 눈에 그렇게 띄지 않는다. 최근에 상승했던 양자 토큰 관련주 그리고 가스 관련주 딥페이크 관련주 한 번씩은 다 건드려서 매매를 하긴 했는데 테마도 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매매했던 것 중에 M83과 ABL 바이오가 아까 저는 2.46% 손절했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11%의 수익이었고 요거는 마이너스 2.46% 그 손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ABL 바이오는요 3,500만원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M83 같은 경우는 한 계좌당 양쪽 계좌로는 7천만원 들고 있었던 거고 M83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천만원 정도 들고 있었거든요. 양쪽 계좌 합쳐서 한 1억 8천 정도 들고 있었던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ABL 바이오 이렇게 하락하거나 할 때 추가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물타기를 하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적은 비중일 때 그냥 끊어버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추가 베팅 하기도 하고 그래서 손실이 이제 커질 때도 있곤 하거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비중이 중요하다. 정말 단타 매매를 하면서요. 제가 상한가 상따를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어떻죠? 보통 이런 데서 한번 사거나 아니면 상 들어갈 때 한 번 또 사는 경우가 많죠. 2번 내지는 3번의 베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딱 상 들어가면 이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한번 또 사면 상따 매매에서 저는 2 내지 3의 그 비중이 들어가 있는 거고 ABL 바이오처럼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베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악재가 있었으니까 올라올 때 짧게 손절을 했던 건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ABL 바이오가 마이너스 10% 개파락을 했어요. 시간에 하한가를 들어갔으니까 다음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 개파락을 해도요. 저는 이 M83 종목을 요거 시가에 그냥 둘 다 러프하게 시가에 손절했다고 치고 시가에 매도했다고 수익 실현했다고 치면요. 그래도 저는 손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번 매매하고 한 번 수익을 낼 때 한 번 수익 나고 한 번 손실이 났을 때도 수익이 날 수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저도 딱 그렇게 매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매매는 또 저랑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매매에 좀 더 비중을 태워야 된다. 저는 눌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매매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건 당일 강한 주도주가 나오면 그 종목에서 위에서도 매매하고 그런 걸 좋아하죠.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와 있는 종목에 베팅을 할 때는 1베팅만 한다고요. 그리고 그냥 손절이든 아니면 추가 베팅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종목도 있겠죠. 물론 추가 베팅까지 염두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2번 매수하고 이제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저는 그래서 무한 물타기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음봉에서 밀릴 때 오히려 저는 물타기보다 여기서 사고 위에서 더 사는 불타기를 선호하기 때문에요. 다르죠. 비중을 넣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심지어 ABL 바이오가 그날 마이너스 20%의 개파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안 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요거는 운이 좋아서 잘 됐던 겁니다.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끼는 거죠. 안 될 때가 더 많죠. 어쨌든 이번에는 잘 됐네요. 박순혁 작가님인가요? 그분의 그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금투스 보안 패키지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밀어붙여서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한 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저는 준비라는 게 따로 없고요.
예를 들어서 금투세가 시행이 돼서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급반등할 때 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의 장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향이 없다. 그럼 뭐 그냥 그대로 매매하면 되고요. 항상 매매라는 건 염두를 해두긴 해둬야 되지만요. 요새 이제 금투세 때문에 주식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말이 있더라고요. 비관론자는 인기를 얻고 긍정론자는 돈을 벌고 낙관론자는 손실을 본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은 그냥 내년에 급락이 나올 거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공황이 올 거다. 뭐 그런 내용들이 요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공포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비관론자는 인기를 얻고 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수익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저는 내년에 지수가 폭락이 된다면 반등할 때 저는 또 급락이 나오면 또 급반등을 하잖아요. 그때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려갔는데 더 내려간다. 그럼 뭐 그건 또 그대로 또 그때 나름대로 또 방법이 있겠죠. 뺐다 꼼플리라는 용어를 요번에 처음 들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리 선반영 받는다 그 뜻이거든요. 뭐 실적이 좋을 것 같으면 미리 선반영을 받잖아요. 지금 요번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밀리죠.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미리 주가는 기대감을 받아서 선반영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재료 소멸 뭐 비슷하게 해서 이제 밀리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진짜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주식에 막 입문했을 때 아니 주가가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데 왜 주가가 밀릴까를 설명해 주는 게 이 뺐다 꼼플리입니다. 미리 주식은 선반영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투세라는 게 있어서 올해 미장이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할 때 우리는 상승을 못했다. 이게 이제 2023년도부터 2024년도인데 총선이 4월달 그때 있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23%를 밀렸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를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보다 보니까 뺐다 꼼플리나 이런 거를 설명하시는 분들의 근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악재도 미리 선반영을 받는 거죠. 4월 달부터 얘네들은 12%가 올랐고 지금 뭐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2%가 올랐는데 우리는 4월 달부터 23%를 밀렸네요. 코스닥이. 미리 우리는 지금 악재를 선반영을 받고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뺐다 꼼플리. 그래서 미리 지금 악재를 선반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 저도 요번에 금투세 관련해서 유튜브 보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요번에 그 금투세 그 이슈 중에 사실 가장 큰 건 이 사모펀드 이슈인 것 같아요. 이게 조세정의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그걸 계속 이슈로 내세우고 있는데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에 630조랍니다. 근데 현재 지금 내고 있는 게 한 49% 정도 되는데 이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27%로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의 22%의 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사모펀드 하시는 분들은 이 금투세가 통과가 되기를 엄청 바라고 계시겠죠. 네,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든 게 아니고요. 박순혁 작가님이 드신 게 이 대장동 사모펀드 대표적인 그 사모펀드 그 이슈들이 있었던 게 있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도 정치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금투세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견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을 더 내게 될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요. 금투세만큼은 제가 좀 관심이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금투세에 관해선 관심 있죠.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사모펀드 이슈를 보면 법안이 이 조세정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오히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거래세를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세수 확보의 측면에서도 좋지 않고 조세정의 측면에서도 저는 의문점이 있는 게 요 사모펀드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대외적으로 이슈 있는 게 뭐죠? 엔비디아 급락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반도체가 앞으로 또 올라갈 거냐? 근데 한번 추세가 꺾이면 한동안 어렵지 않을까? SK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계속 이제 밀리고 있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가 급등을 해도 두 달 만에 지금 37% 밀린 건가요? 3배가 올랐을 때 그러면
200%밖에 안 되는군요. 물론 200%의 수익률이면 사실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요. 이번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미국 투자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제가 미국 주식에 계좌를 하나 개설할 그 용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몇 배 올랐죠, 여러분들? 엔비디아 저는 한 10배 정도 올랐다고, 아니, 더 올랐나? 엔비디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진짜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 그냥 한 두 종목 투자를 해서 장기 투자 있죠? 투트랙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미국 증시에는 저는 장기 투자, 그리고 한국 증시는 저는 지금처럼 단타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투트랙 전략으로 나중에 진짜 의향이 있어요.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우리 국내적으로는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 진짜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인데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거의 매도를 하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다음 주에도 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지수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내릴 것 같다는 이거는 맞는 건가요? 아니죠. 만약에 다음 주에 지수가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매매하면 되지. 미리 뭐 어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이면 보이는 대로 다음 주에 뭐 지수가 나쁠 것 같다는 건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올라간다, 강한 종목 보인다, 섹터의 대장이 보인다, 그러면 저는 또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지수가 또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시작하자마자 지금 8% 정도 밀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 손실이 좀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거의 오늘 아직 매매 시작 못했고요. 수요일도 거의 매매 없었고, 화요일도 뭐 환노화성 판 거, 그리고 월요일도 M83 그리고 ABL 바이오 매매한 게 끝이었고요. 유라클 뭐 조금 매매하고, 어제 ICTK 매매했다가 그냥 털린 게 끝이네요. 매매가 저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 줄어들고 있다는 건 그만큼 또 종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서 무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번 주에는 그래도 M83 덕분에 수익으로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 주에 유튜브 쇼츠 영상 보다가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캡처 한번 떠서 가져왔는데요. 윌 스미스가 주식 중개인이 되려고 하는 영화죠.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인데요. 윌 스미스가 이제 면접을 보는데 양복도 안 입고 셔츠도 안 입고 머리에는 지금 그 페인트 칠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그 문구인데요. 이 표현을 쓸 때 와, 너무 소름 끼치도록 진짜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정답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답을 찾아낼 거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이 돼서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가 지금 하락을 시작으로 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정답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답을 찾아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주식 말고도 인생에 어려움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답을 찾아낼 그 능력이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우리는 다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